88-2번. 다음 식에서 루트가 있을 때 이 값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루트가 있으니까 불편할 것 같아. 루트를 없앤 다음에 문제 풀고 싶거든?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하려고 하냐면 이 값을 제곱부터 할 생각이야. 이 값의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제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다시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먼저 제곱부터 할게. 제곱했더니 4x 플러스 12 루트 xy 플러스 9y니? 난 이거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루트를 씌운 걸 최대값이라 할 계획이야. 근데 이 값은 앞에 있는 값이랑 뒤에 있는 값이 20이라고 하네. 그럼 문자에 구한 건 20 더하기 12 루트 xy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다. 나 지금 이거 최대값 구할 계획이거든? 이거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이 값을 가지고 산술기하평균을 적용하면은 4x 더하기 9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0인데 산술기하평균에 따르면은 2루트 2개 곱한 값 36xy니? 2개 더한 건 2루트 앞에 거 뒤에 곱한 거? 그런데 앞에 있는 값은 20이라네. 20이라고 하니까 20하고 1을 약분했더니 10 양변 제곱했더니 100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문제는 xy 루트 xy 36으로 나누겠더니 36분의 100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xy 값은 처음부터 루트 xy 뭔 짓거리 한 거다 지금? 멍청하게 계산했네. 이렇게 하면 될걸? 우리 루트 xy가 필요했으니까 6으로만 나누기면 하면 되는 거지? 그럼 6으로 나누겠더니 3분의 5? 된 거 맞아요? 그럼 루트 xy 최대값은 3분의 5인데 3분의 5한테 12배 했습니다. 12배 하면은 20? 그럼 이 값이 가지는 가장 큰 값은 20 더하기 20이니까 40?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루트를 씌운 값의 최대값이니까 네, 이게 최대값이네요. 제곱한 거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루트 씌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89-1의 첫 번째 거는 문제가 a제곱 더하기 4b제곱 3a 더하기 8b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제곱한 것도 있고 그냥 ab도 있으니까 코시-슈왈츠 부등식에 대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한번 쓰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ax 더하기 by는 지금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거든? 그럼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값이 이렇게 되는 값은 왼쪽 값은 아닌 것 같아. 제곱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3a 플러스 8b였으면 좋겠단 말이야.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ab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 xy가 3하고 8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런데 봤더니 이게 a제곱 b제곱이 아니다. 그치? 그렇다면은 요 녀석의 정체를 a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이라고 인식한다면 지금 대입한 거는 a 값 대신에 a를 대입하면 될 것 같고 b 값 대신에 2b를 대입하면 되는 것 같거든? 그러면 이거 10을 대입할 수 있잖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a 값 대신에는 a를 그 다음에 b 값 대신에 2b를 대입했다고? 그러면 x하고 y의 값으로 적절한 녀석의 값은 누군지 생각해 보라는 얘기네. x의 값으로는 3이 적절한 것 같고 y의 값으로는 4가 적절한 것 같은데? 그래서 3의 제곱, 4의 제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을까? 그때 앞에 있는 값은 10이라고 하니까 10을 대입하면 될 것 같고 9 더하기 16이니까 25 그랬더니 3a 플러스 8b의 제곱이 됐네. 제곱한 게 250보다 작기 때문에 3a 플러스 8b의 값은 4a 값이고 루트 250을 구해야 되겠네. 5루트 10 그래서 마이너스 5루트 10부터 플러스 5루트 10이니까 최대값이
5루트 10입니다. 이해됐을까? 식을 한번 쓰고 나서 무엇을 대입하면 좋을지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건 몇 번이죠? 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번 문제는 다음에는 부동식의 대소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옳은 걸 갖다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게 궁금한데 1하고 a제곱 b의 4제곱? 차수가 다르네. 둘 다 양수값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의 대소관계를 따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의 대소관계를 따지려면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부모 양수고 이거 부모 둘 다 양수죠. 내가 부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하려고 하거든? 기억이 참이면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참일 것 같은데? 밑에 게 참이면 위에 것도 참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좀 이쁘게 만들어 볼 생각이야. a제곱 b의 4제곱, a제곱 b 4제곱은 지워지니? 그럼 왼쪽에 남는 건 a제곱, 오른쪽에 남는 건 b의 4제곱인가? 그러면 이것들은 다 같은 식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는 게 참이면 제일 위에 것도 참일 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 건 참인가요? 네.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푸는 건 가능한데 주어진 밑줄 친 걸로부터 저 필요한 기억까지 만드는 건 힘든 일입니다. 이걸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거꾸로 생각할 겁니다. 이런 거 맞아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 녀석이 얘기하는 거는 어차피 제곱을 떼버려도 양수 AB에 대해서 A보다 B제곱이 큰 건가? 제곱을 없애도 대소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수였을 때. 그리고 원래 이것들이 각각 1보다 큰 숫자였기 때문에 제곱하기 전의 숫자도 1보다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게 참이었을 때 양수값인데 이것들은 양수값인데 양수값들 역수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 얘는 양수값들은 역수치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럼 A분의 1이 큰 거는 참입니다. 세 번째 거는 이 녀석은 나누기라고 하는 건가? 양변에 A제곱, B제곱 다 양수니까 A제곱과 B제곱으로 나누기 하려고 하거든? A제곱, B제곱으로 나누기 했더니 왼쪽은 A제곱, 오른쪽은 B제곱인가? 그럼 A제곱과 B제곱의 대소관계를 따지려고 하는데 A제곱은 B의 4제곱보다 작은 숫자인데 A제곱보다 B제곱은 큰가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건 진짜 애매하다. 그래서 혹시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나? 숫자 값으로 그냥 대충 틀린 녀석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려고. 왠지 선생님 느낌은 이 녀석의 값은 틀렸을 것 같아. 틀린 건 우리가 문자로 증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 틀린 녀석의 값은 발레가 있는지 숫자를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발레로 뭐가 좋을까? 2하고 루트 3? 2하고 루트 3 같은 경우에는 제곱하면 4니? 근데 루트 3의 값을 4번 곱하면 듣고 있습니다. 네, 9가 되겠네요. 그럼 대소관계가 성립하네? 선생님 적절한 숫자를 찾은 것 같은데 이 숫자를 대입했습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틀렸습니다. 이건 발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명해가지고 풀 수는 없습니다. 기억과 뒤에는 문자를 변형해서 풀 수 있는데 디귿 같은 경우는 왠지 느낌이 틀린 것 같으니까 혹시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3번 문제가 다음 세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를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개의 숫자의 대소관계는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 숫자의 대소관계는 두 개의 대소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A, B 중에 누가 더 큰지 알고 싶습니다. A, B 중에 누가 더 큰지 알기 위해서 지금은 빼는 방법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나누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 나눠가지고는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뺍시다. 내가 지금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에서 B의 값을 빼가지고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려는 중이고요. 두 개 통분 정도는 암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통분하는 중이고요. 앞에다 B 플러스를 곱했더니 AB 플러스 A. 뒤에다 A 플러스를 곱했더니 AB 플러스 B. AB는 지워지고 분자가 빼주면은 A 마이너스 B만 남나? 네. 통분했을 때 AB의 값이 양수니까 분모의 값은 양수값인데 분자의 값이 음수인 것 같은데? A보다 B가 더 크니까? 음수니까 이 녀석은 A보다는 B가 더 큽니다. 되신 거 맞을 것 같아요. 네. 이제 BC에 대해서 관계를 따지려고 합니다. B에서 C의 값을 빼려고 합니다. B의 C의 값을 뺐더니 B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2인데 통분하기 위해서 곱했더니 AB B제곱 2B고 통분하기 위해서 B 플러스 1 곱했더니 AB B제곱 A 더하기 B인가? 그때 AB하고 B제곱은 지워지는 것 같고요. 결국 뺀 녀석의 값은 분자의 값이 B-A. 그럼 B-A의 보호를 따지려고 합니다. B-A는 양수인가? 이제 이러면 최악입니다. 이러면 B의 값이 제일 큰 걸 알고 있지 AC는 대성관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AC의 대성관계를 한 번 더 따져야 됩니다. 이거 귀찮네. A의 C를 빼고 있습니다. A의 C를 뺐더니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A한테 분모값을 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A 플러스 B한테 A 플러스 1 곱하고 있습니다. 아예 정리된 건 맞나요? 뺐더니 A제곱 지워지고 AB 지워졌습니다. 남은 녀석은 A-B가 남습니다. A-B의 값은 음수입니다. 그래서 A보다는 C가 더 큽니다. 제일 큰 녀석의 값이 B였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됐나요? 세 개 동시에 비교할 수 없고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4번 문제는 다음에 있는 포물선과 직선이 있는데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원점과 A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fx의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를 B라고 한다면 선분 AB라고 하는 선분이 있다고 합니다. AB라는 선분의 중점 좌표를 또 C라고 얘기했습니다. C점에서 Y축까지 수선의 발 내렸습니다. C에서 Y축까지 수선의 발 내렸을 때 문제는 CH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C점의 X좌표가 누군지만 알면 그게 CH 길이일 것 같은데 C점의 X좌표가 Y축에 떨어진 길이니까 C점의 X좌표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한 점은 원점이었고 또 다른 교점 좌표가 필요해서 두 식을 갖다 놓고 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 좌표를 찾는 중이고요. 이항했더니 x 곱하기 x-2a 마이너스 a분의 1이거든? 그럼 교점 좌표의 값은 하나는 빵, 한 녀석의 값은 2a 플러스 a분의 1이 교점입니다. 그래서 a점 좌표의 값은 2 플러스 a분의 1이 교점의 x좌표고요. y좌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b점은 대칭축에서 꼭지점 가지는 거잖아. 대칭축의 값이 누구야? 네, a가 대칭축이군요. 어차피 y좌표는 궁금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x좌표의 중점 좌표가 c점 x좌표니까요. 그 두 개 더해가지고 2로 나누게 한 게 ch입니다. 그래서 ch 길이를 구했습니다. 두 개 더했더니 3a, 3a를 2로 나누겠습니다. 또 두 개 더했을 때 a분의 1도 있는데 a분의 1 값도 2로 나누겠습니다. 요게 중점 좌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최소값 구하세요.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세요. 2 곱하기 루트 2개 곱한 거 곱했더니 4분의 3인가? 루트 4의 값은 2가 되니까 2는 약분됐고요. 최소값은 루트 3이 최소값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4번으로 갔습니다. 14 방금, 어디 갔어? 네. 14번 풀려고 했는데 선생님 지금 15번 풀었냐? 괜히 풀었네? 네. 알겠습니다. 두 개의 양의 실수 A, B에 대해서 두 개의 1차 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fx라고 하는 1차 함수하고 gx라는 1차 함수는 평행합니다. 평행하면 기울기는 똑같아야 되겠다. 그래서 평행하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인 2분의 a의 값이랑 b분의 1의 값은 똑같습니다. 근데 평행하다고 얘기했지 1차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럼 1차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다른 거구나.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평행할 때 다음 조건에서 문제는 이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를 없앨지 B를 없앨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A를 없앨 거예요? B를 없앨 거예요? 한마디만 하세요. A를 없애겠다고요?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B의 값은 A분의 2인가? 역수치하면? 네, 대입했습니다. A 플러스 1 곱하기 A분의 2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겠네요? 덩어리가 두 개 있네, 괄호가 두 개 있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두 개 있으면 전개한다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요? 전개하겠습니다. 처음에 곱했더니 2, A랑 2 곱했고요. A분의 2하고 1 곱했고요. 2하고 1 곱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건데 산술기하 평균은 여기 역수관계에 있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겠습니다. 4는 2 더하기 4는 2 더하기 4는 그대로 썼고요.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루트 두 개 곱한 거? 두 개 곱했더니 4. 그래서 4 더하기 4여서 8이 최소값입니다.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끝! 자, 센수학으로 왔습니다. 센수학에서 모르는 거는? 야, 현주 너 어저께 숙제 언제 했냐? 나 가고 나서. 아침에 쌤 풀었어? 일찍 좀 해. 왜 그때 새벽에 하냐고. 네. 자, 쪽수 얘기 주세요. (134쪽) 134쪽부터 139쪽까지. 별로 없네? 큰일 났다. 눈이 막 감긴다. 어우. 자, 풀어야 될 건 몇 번인가요? 800? 몇 쪽부터 아까 질문이었죠? 34? 5를 뺐어야 되는구나. 선생님 술만 먹으면 다음날 잠을 못 잤나? 어저께도 2시 반에 일어났어. 2시 반에 일어나서 잠을 못 자. 술 끊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자, 34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두 개의 양수 A, B에 대해서 직선이 두 개 있습니다. 직선 두 개가 평행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니까 빨리빨리 하자. 아까랑 똑같이 지금 3분의 A라는 녀석과 B분의 1의 값이 똑같나요? B를 없애기로 계획 세웠으면 역수치한 다음에 B의 값 대신에 A분의 3의 값을 대입할게요. 대입했더니 덩어리 두 개 전개하려고 합니다. 전개했더니 A 곱하기 A분의 3, 1 곱하기 3. 그 다음이 3A하고 A분의 3이 있는 것 같아. 산술기하 평균 이거 두 개 적용하겠습니다. 앞에 건 6인데요. 산술기하 평균 적용해서 두 개 곱했더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6 더하기 6이니까 12의 값이 최소값입니다.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73번. 아예 지금 된 거 맞아? 73번 문제는 두 개의 정수 A, B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P점 좌표를 지나고 OP라는 녀석의 수직이 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OP라고 하는 직선은 원점과 P점 사이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값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 A분의 B가 되겠군요. 이런 거 맞나요? 원점하고 A, B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직인 직선이라고 하니까 그 선은 기울기가 몇인 거야? 근데 지나는 점의 좌표는 P점을 지난다며. 그럼 나는 그 직선을 구할 수 있는 거네? 나 지금 이 직선 구하고 있습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는 Y에서 Y좌표 뺐고 X에서 X좌표 뺐고요.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합니다.
이 직선한테 필요한 녀석의 값은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한테 빵 대입한 게 q점이라는 얘기구나. y한테 빵 대입한 x절편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y한테 빵 대입하면은 부호 바꾸면 b의 값이 b분의 a 곱하기 x-a니? y한테 빵 대입했고 부호 바꿨습니다. 이제 양변에 b를 곱했고 a로 나누기 하고 있습니다. a분의 b제곱 x-a. 그때 q점 좌표의 값은 a만 이항해주면은 요게 q점이구만. 이제 q점까지 구했습니다. r점 좌표 문제 알려줍니다. 삼각형 OQR의 넓이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B가 양수라며. AB가 양수면은 Q점 좌표는 여기 있다는 얘기고 R점 좌표의 값은 여기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필요한 녀석은 OQR의 넓이니까 직각삼각형의 넓이인가?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이렇게 잡았거든? 높이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겠다? 높이의 값은 누굴까요? 네, 높이의 값은 3분의 1이 양수해야 되니까 그냥 b분의 1이라고 말씀하셔야 되죠? 이 녀석에 대해서 문제가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최소값을 구합시다. 전개했습니다. 전개했더니 어이구야 2분의 1 a제곱 플러스 2b a제곱분의 b제곱 된 거 맞아요? 그럼 첫 번째 거는 2b분의 a제곱 두 번째 거는 1 세 번째 거는 2a제곱분의 b 그럼 내가 이 두 개는 역수관계 있는 거 맞아? 문자만 봤을 때 역수관계 있는 거 맞지? 그럼 두 개들 산술계평균 적용하면 되겠다. 1 플러스 2루트 4분의 1인가? 따로 최소값은 1 더하기 1이니까 2인가요? 네. 머리가 계속 한 박자 늦춰서 돌아가지, 계속.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78번으로 가겠습니다. 78번 문제는 두 개의 양수 xy에 대해서 다음의 식이 성립할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또 제곱한 걸 먼저 구한 다음에 제곱한 걸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루트 씌워가 최대값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쌤이 이걸 제곱하려고 합니다. 제곱했더니 x 더하기 y 더하기 2루트 xy 그지 같네. 아까는 요 녀석의 값이 좀 이뻤는데 지금 안 예쁘잖아. 아이씨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코시 슈발츠 부등식과 산술계평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려나? 8이라는 숫자가 그지 같네. 저건 x 저건 y 24 x하고 y를 만드세요. 만들 수는 있는데 너무 그지 같은데? 자,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a제곱, b제곱, x의 제곱, y제곱 또 누구야? ax 플러스 by 값한테 내가 지금 나 이거부터 관심이 가거든? 아씨 뭔가 찝찝하지 왜? x 플러스 y의 값이 범위값으로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x 플러스 y가 범위값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밀고 가볼게. 자,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y 값이 있고 여기 제곱한 값들이 있죠? 제곱한 값들은 여기서 좀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x라는 값 대신에 2루트 2x의 값을 대입하면 이게 8x제곱이니? x값 대신에 2루트 x를 대입하려고 해. y 대신에 그냥 y를 대입할 계획이야. 그럼 8x의 제곱 더하기 y제곱 해결되거든? x값한테는 지금 2루트 1을 대입했고 2루트 x를 대입했고 y값 대신에는 y를 그냥 대입한 상태거든? 나의 바램은 x 플러스 y가 나왔으면 좋겠어. x 플러스 y가 나오려면 여기는 2루트 1분의 1을 써야 되나? 여기는 1이 있어야 되나? 그럼 x 더하기 y인가? 그래서 2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려고 해. 그냥 8분의 1이라고 쓸게.
그 다음 1을 제곱한 녀석 1이라고 쓸게요. 그럼 코시 슈왈츠 부등식에 대입했더니 요게 24라고? 24 곱하기 8분의 9? 27? 27보다 작거나 같아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 27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x 플러스 y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양수라고 얘기했지? 양수를 더한 녀석의 값은 0보다 큰가요? 하지만 27이었으니까 3루트 3보다는 작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그럼 지금 더한 녀석의 값은 최소값이, 더한 녀석의 최대값은 3루트 3. 밑줄 친 건 최대값이 3루트 3인데, 그 다음이 문제네. xy가, 찝찝해. 2루트 xy라는 녀석에서 x 더하기 y에 대해 산술기하 평균 적용해 볼게요. 내가 한 거 이해된 거 맞아? 이 값을 가지고 하면은 앞에 있는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3루트 3이니? 그렇다면은 그때 2루트 xy의 최대값도 3루트 3? 그러면 이 값이 가지는 최대값은 누구란 얘기야? 이거 최대값 3루트 3? 이것도 최대값이 3루트 3인가? 그럼 6루트 3이지. 근데 거기다 루트를 씌운 걸 답으로 써야 돼. 어이구야. 뭐가 잘못됐어. 그럼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러면 잘못됐어. 이게 지금 최대값이 6루트 3이 되려면 등호가 성립할 때만 최대값이 6루트 3이거든? 산술기하 평균이 등호가 성립하면 x하고 y가 똑같아야 되지. 근데 지금 a의 값은 2루트 2분의 1, x의 값은 2루트 2분의 x, a분의 x, b의 값은 1, y의 값은 y야. b분의 y,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똑같이 하지만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왈츠 부등식은 등호가 성립하거든? 이게 등호가 성립해서 3루트 3이 나오려면은 8x 값이랑 y가 똑같아야 돼. 8x하고 y가 똑같고 x가 y가 똑같은 건 불가능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한 건 모순인 상태야. 그래서 다른 풀이를 사용해야 돼, 지금. 다른 풀이를 사용해야 돼.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는다. 순수하게 코시 슈왈츠 부등식만 2번? 한 번 더 하면 되는 건가? 지금 내가 x 플러스 y라는 녀석의 값까지 구했지, 지금. 지금 코시 슈왈츠 부등식을 2번 사용하는 방법을 써볼게. a제곱, a1, b의 값도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모르는구나. 루트 x제곱 플러스 루트 y제곱. ax 루트 x 1 곱하기 루트 x, by 1 곱하기 루트 y. 이렇게 써볼게. 이게 x 플러스 y죠. 이번에도 또 문제 발생하는구나. 이 값이 지금 3루트 3이니까 2배 하면 6루트 3이지. 이래도 문제 발생하네. 아까 이게 최대값이 되는 방법은 8x하고 x가 똑같았을 때 최대값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a분의 x, b분의 y가 똑같은 방법은 x, y가 똑같아야 돼. 둘 다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6루트 3이라고 하는 최대값은 문제가 발생해. 왜 생각이 안 나냐? 코슈발츠 부등식도 안 되고 산술기하 평균도 안 되고.
지금 문제는 지금 8x하고 y가 똑같고 x, y가 똑같아서 지금 문제거든. 그걸 동시에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야. 아까 선생님이 8x하고 y가 똑같았을 때하고 x, y가 똑같았을 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거든, 양수값이. 그래서 최대값을 갖도록 하는 녀석이 이 녀석의 값이 똑같고 이 녀석의 값도 똑같은 녀석이 나와야 돼. 지금 두 개가 같은 식이 나와야 되거든. 그걸 만들어 보세요. 조작해 보세요. 이 문제는 C단계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야. 이 지금 B단계지. 열심히 조작해 보세요. 뭘로 조작해? 또 시도를 해보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여기다 아까 전에 대입했던 게 요 자리 들어올 녀석의 값이 X 플러스 Y가 되게끔 만들려고 노력했었잖아. 그래서 아까 전에 요 녀석의 값을 2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이 식에서 풀었거든. xy를 만들려고 노력했더니 문제가 발생했어. xy가 나와야지 이게 나오지. xy가 안 나와도 이게 나오게끔 만들 수 있나요? 다음 단계에서 이걸 만들고 싶어요. 다음 단계에서 이걸 만들고 싶어요. 그럼 전 단계에서 무슨 짓을 하는 게 좋을까요? 1차는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 녀석의 값이 1로 가야 돼요. 아, 맞네. 이렇게 해야 되네. 기가 막히네. 여기 EX 플러스 Y가 와야 되는구나. 너무 어려워, 너무. 지금 뒤에 있는 X값이 2루트 X를 대입했고, 뒤에 있는 Y값한테는 Y를 대입했거든? 근데 요 녀석 자리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해. 앞에 거는 루트 2분의 1을 제곱한 녀석과 1을 제곱한 걸 쓰려고 해. 그럼 루트 2분의 1을 쓰고 1을 쓰면은 요 값이 지금 루트 2가 약분되고 2x 플러스 y의 제곱이 되니? 근데 이거는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면 a분의 x, b분의 y, a분의 x, b분의 y가 똑같이 등호가 성립하거든.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번분수 계산했더니 4x의 값이랑 y가 똑같을 때지. 4x와 y가 똑같았을 때 여기 있는 녀석 값보다는 얘가 더 작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루트 2x를 제곱한 녀석과 y를 제곱한 녀석을 쓸 계획이거든. 아이고야, 루트 y를 제곱한 걸 쓸 계획이거든. 그리고 이 앞에는 루트 x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루트 2분의 1을 제곱한 녀석과 1을 제곱한 걸 쓸 계획이야. 그와 동시에 머릿속으로 여기서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2x라는 녀석과 1분의 y가 똑같다는 얘기는 번분수 계산하면은 2x가 돼버리네. 이건 내 계획이 아닌데. 나 여기서 4x랑 y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똑같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야지 2x 플러스 y가 나올 텐데. 나 잘못 써서 그렇지. 어휴, 깜짝 놀래라. 되지?
이게 지금 이렇게 썼어야 되지. 루트 EX가 아니라 루트 EX가 루트 속에 있는 거지. 이걸 제곱해야지 EX가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되니? 그러면 루트 2분의 1분의 루트 EX하고 1분의 루트 Y가 똑같다고 한다면 얘가 2 루트 X의 값이랑 루트 Y가 똑같은 거고 그걸 제곱하게 되면 4X하고 Y가 똑같은 게 연출되네. 그래서 4X하고 Y가 똑같은 경우에 왼쪽에 있는 값은 요 값이 2분의 3인가? 요 값은 8X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24? 앞에 거는 2분의 3 곱하기 24. 그럼 36? 36보다는 2x 플러스 y의 제곱이 더 작습니다. 그럼 2x 플러스 y의 값은 양수값인데 이 값은 6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다시 이 값은 2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3. 2분의 3에다가 이 값은 최대값 6. 요게 지금 2x 더하기 y니까. 이거 맞아요? 지금 이 녀석의 값은 2분의 3 곱하기 2x 플러스 y의 값보다는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제곱이 더 작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이 값이 최대값 6이었으니까 6을 대입하면 9가 되는 건가? 그 관계에서 이 녀석의 값은 9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y의 값은 3보다 작습니다. 이 모든 녀석은 두 번 코시조바식 공식을 적용했는데 똑같은 녀석이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성립합니다. 아까는 8x하고 y가 똑같았을 때 그리고 x랑 y가 똑같았을 때 구한 저 값의 최대값은 뭐였더라? 이거였지. 네, 이 녀석의 값은 동시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이 값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풀 수 없어. 거의 경시대급이야. 이 문제는 원래 비단계에 있으면 안 되는 문제고 이 문제는 잘못 출제한 문제라고 선생님 생각해. 이런 건 물어보면 안 돼. 애들이 풀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도 풀어야 될 거는 96. 96이 없는데? 왜 없을까? 그게 139쪽인가요? 왜 없지? 139에다 5를 더하면은 144. 아니지. 139에서 5를 빼면은 134? 80, 896번. 다음에서 n이라고 하는 값이 양수값이 a1부터 an까지 값이 n개나 되는 숫자가 있는데 fn 값하고 gn 값이 있습니다. 그때 2를 갖다 대입한 거를 서로 곱한 값이 8보다 같은지 검토하세요. 2 대입한 녀석은 첫 번째 기억은 했을 것 같다. 그지? 2 대입했더니 a1 더하기 a2인가? 그 다음에 g한테 2 대입하게 되면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인가? 두 개 있으면 반드시 전개 후 산술기하 평균? 전개했더니 1, 그 다음 뒤에 거 두 개 곱해도 1, a1분의 a2도 있고요. a2분의 a1도 있습니다. 이거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겠습니다. 앞에 2는 똑같이 썼고요. 뒤에 건 산술기하 평균 적용했더니 곱하면 1인가? 그러면 따라서 이 값은 최소값이 4인가요? 네, 그럼 이건 틀렸네요. 두 번째, fn과 gn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은 2n보다 큰가요? 이렇게 물어봤네.
지금 방금 전 건 곱하기였는데 지금 더하기라고 합니다. 더할 때, 이걸 더할 때 순서만 바꿔서 더하려고요. A1분의 1, A2분의 1, 마지막 녀석의 값은 N분의 1까지 더하려고 하고요. 이것들을 각각을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첫 번째 요거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면은 2루트 2개 곱한 거는 1, 그 다음 것도 최소값이 2, 모든 녀석의 최소값은 다 2입니다. 이런 개수의 값이 n개 있기 때문에 2의 값도 n개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세 번째, fn하고 gn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n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보세요. 요 녀석의 값 두 개 중에 2n보다 크다라고 했구나. 삥 뜯은 거 얘기해 줬잖아. 두 개 더해가지고 2n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fn 값이 n보다 크던지 gn 값은 n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2n 이상을 삥 뜯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한테는 반 이상을 뜯어내야 됩니다. 이해됐을까? 그래서 니은과 대기시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97번. 97번 문제는 모든 참고서에 있는 교육청 기출 문제.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만나는 문제입니다. 시험에 똑같이 나오면은 맞춰서 오실 거고요. 각도가 30도인 각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개를 더한 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더한 것 중에서 선분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는 AB 길이 알고 있습니다. AC 길이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PM 길이 모릅니다. PM 길이 모르고요. PN 길이 값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P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P점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PM하고 PN 길이는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구하라고 하는 녀석 중에 PM의 값은 A라고 하고요. PN 값은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A분의 2라고 하는 녀석과 B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의 최소값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다음이 문제인 거네. 이거의 최소값을 궁금해하고 있는데 무언가 AB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뭔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좋겠거든? 근데 AB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요것만 연결해보면 정보가 획득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3이라고 하는 걸 밑변 높이의 값을 B라고 생각하면 그 넓이의 값하고 밑변 값을 2, 높이의 값을 A라고 생각한 삼각형의 넓이하고 두 개 합친 게 삼각형 ABC 넓이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획득할 수 있는 정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B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A 이게 두 삼각형 넓이의 합 그게 삼각형 ABC 넓이라고 근데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사이각의 크기를 알면 넓이 어떻게 구하죠? 넓이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두 변 곱하기 사이각에 대한 사인으로 계산하죠? 진짜 아는 거 맞아? 네. 그럼 사인 30의 값은 누구야? 네, 사인 30의 값은 2분의 1이죠. 30도짜리 삼각형 그리고 1대 루트 3대 2인데 사인 30의 값은 빗변의 높이니까 그럼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값 하나씩 약분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2a 더하기 3b라는 녀석의 값이 3이라는 걸 알게 됐나? 그러면 이 값이 지금 3이면 느낌이 느낌이 빡 오지 않아? 괄호 두 개짜리로 풀라는 얘기구나. 2 플러스 3b라는 녀석과 a분의 2 플러스 b분의 3이라는 녀석은 이건 난 최소값 구할 수 있어, 전개해서. 근데 이것 자체가 3 곱하기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인가? 이 값이 3이니까 그러면 3배 된 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이거의 최대값, 이거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겠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3으로 나누게 하면 이거의 최소값이겠네. 근데 일단은 두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최소값은 구할 수 있으니까 전개하겠습니다. 전개했더니 앞에 건 4, 뒤에 건 9. a분의 6b, b분의 6a인가?
그럼 이거 두 개가 역수관계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할 수 있죠? 앞에 건 13인데 뒤에 건 2루트 36? 됐어요? 그럼 이 값이 지금 25? 그럼 우리가 구하는 최소값은 3으로 나누기 한 3분의 25가 최소값이네요. 그때 28의 값이 최대값입니다. 28의 값이 우리가 구하는 값입니다. 이해됐나요? 이 문제는 아주 위험한 문제여서 모든 참고서가 다 있어요, 문제가.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거는 900. 900번은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인데 3분의 1이는 6대 8대 10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거리의 값을 ABC라고 했는데 이 값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합니다. 내가 이 녀석의 값은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P점의 좌표에서 ABC까지 연결하게 되면 삼각형이 3개 나오는데 세 삼각형의 넓이의 합은 전체 삼각형과 똑같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A,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B,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C의 값을 합한 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이죠. 직각삼각형이니까. 지금 그거 계산한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A, 5A, 5A, 3B, 4C의 값을 더한 녀석의 값이 전체 넓이 24랑 똑같다고? 근데 이거 알고 있을 때 이거의 최소값을 지금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전이랑 똑같이 풀어볼까? 쓸 게 너무 많아서 이건 좀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러워. 자, 24라고 하는 녀석 곱하기 A분의 5 플러스 B분의 3 더하기 C분의 4라고 하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24로 나누기 한 걸 답이라고 할 계획입니다. 근데 24라고 하는 녀석의 값 대신에 5A 플러스 3B 플러스 4C라고 쓰고 있고요. 옆에 건 그대로 썼습니다. 이거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통해 최소값을 구할 계획입니다. 9번만 곱하면 되네. 자, 상수값은 25, 9, 16, 50입니다. 자, 3번 곱했습니다. 앞으로 6번 곱하면 되겠죠? 자, 5A 값이랑 뒤에 2개 곱하겠습니다. 입이 괴롭다. 어떡하지? 된 거 맞죠? 이제 3B의 값이랑 A분의 5를 곱하고 있습니다. 3B의 값이랑 C분의 4를 곱하고 있습니다. 4C의 값하고 A분의 5를 곱하고 있습니다. 4C의 값이랑 B분의 3을 곱하고 있거든? 다 썼네, 이제. 50은 상수값이니까 내비두고 이것들은 역수관계인 걸로 선생님이 재배치한 거거든? 이제 산술기하 평균만 남았습니다. 50 플러스 2 곱하기 15의 제곱, 2 곱하기 15, 2 곱하기 루트 20 제곱, 40, 이건 2 곱하기 12, 못하겠는데, 120, 144, 144니까 나누기 하면 6이 최소값이네? 이런 거 맞아요? 고통스러워.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끝! 자, 이제 진도 나올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네. 자, 챕터 전반적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타이틀이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합의 법칙은 경우의 수를 더할 때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거든. 다른 말로는 합사건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더해서 구하는 거. 어떨 때 더해서 구하냐면 또는이라고 하는 말이 직접적으로 써있던지 또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 더할 겁니다. 전체 1부터 100까지 숫자 중에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그럼 그 가지수를 더해서 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만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가끔씩 빼기도 합니다. 공통된 녀석이 있으면 빼기도 하려고 하거든. 1부터 10까지만 가지고 해볼까?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개수를 찾으려고 하거든? 2의 배수는 몇 개 있죠? 5의 배수는 몇 개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셌잖아. 겹치는 게 있잖아. 겹치는 건 10이 겹치나? 그러면 10이 겹치니까 하나 빼야 되니? 그럼 중요한 거는 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빼기조차도 더하기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공통되는 거는 빼주긴 하셔야 됩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말이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라고 할 때 또는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그게 들어있든지 아니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때는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할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로 중학교 때 배우는 경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자 여기 A라고 하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려고 합니다. A에서 B라고 가는 경로는 몇 가지죠? 네 가지인가? 1로 가는 경우 또는 1로 가는 경우 또는 1로 가는 경우 또는 1로 가는 경우니까 하나하나를 더한 거네. 또는이니까. 근데 곱해서 풀 때가 있다? 어떨 때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구할 건데 곱해서 구할 때는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는 곱사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라는 표현이 있거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곱해서 구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던졌습니다. 전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죠? 36가지. 얘는 6 곱하기 6을 구했잖아. 왜?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처음에 동전 한 개를 던졌어. 그거를 X좌표에다 입력하려고 해. 앞면과 뒷면 두 가지네. 그 다음은 주사위를 던지려고 해. 그게 Y좌표에 쓰려고 해. 그럼 순서상은 두 가지 6가지니까 12가지인가? 처음에 동전 던지고 나중에 주사위를 던지면 연속해서 행위를 한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곱해서 구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면 우리는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겁니다. 만약에 C라고 하는 지점까지 이렇게 두 가지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경로의 수는 몇 가지죠? 8가지? 여기 있는 녀석은 4가지였고 2가지였는데 곱하는 이유는 A에서 B까지 간 다음에 연속해서 C까지 가니까 그래서 저런 말이나 의미를 담고 있으면 전부 다 곱해서 구할 겁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주로 사용해서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다 해보긴 했는데 이런 말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순열이라고 하는 표현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가 있거든?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두 자리 숫자를 만들려고 해. 똑같은 숫자를 넣지는 않을 거야. 한 숫자는 한 번씩만 사용할 거거든? 앞에다 채울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를 채울 수 있죠? 그럼 5개 중에 한 가지를 채울 거니까 경우의 수는 5가지야. 뒷자리 채울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4가지. 이걸 5 곱하기 4로 계산할 거잖아.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세 자리 숫자를 만든다고 한다면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개, 하나 사용했으니까 4개, 하나 사용했으니까 이제 3개 남은 거죠? 이거를 다르게 표기하려고 해. 어떻게 표기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거는 5개의 숫자 중에 2개의 숫자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하는 셈이거든?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를 OP라고 쓰려고 해. 밑에 거는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골라서 일렬로 배열한 상황인 거네? 우리가 순열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순열은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순열이라고 불러. 그 중에 순열의 약자 P를 따가지고 올 건데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R개의 숫자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를 순열이라고 얘기해.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뽑힌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게 순열입니다. 지금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지금. 왜냐면 종류가 네 가지가 있거든.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까지 했습니다. 뽑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산수는 5 곱하기 4로 산수할 거예요. 산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으로 산수할 거예요. 이런 산수는 이미 선생님이 수녀를 얘기하기 전에 니네가 할 줄 아는 산수야. 그치? 근데 할 줄 아는 산수인데 가만 살펴봤더니 5p이면 5부터 출발해서 2개가 될 때까지 곱하는 거고 5p3이면 5부터 시작해서 3개가 될 때까지 곱하는 거네. 맞나요? 이해된 거 맞죠? 하나씩 작은 숫자를 2개까지 곱하기 하나씩 작은 숫자를 3개까지 곱하기 이런 거네. 그럼 NPR이라고 한다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녀석의 값을 몇 개까지 곱하라는 얘기야? 여기 개수의 값이 알개가 될 때까지 곱하라는 얘기네? 2개가 될 때까지 곱하세요? 3개가 될 때까지 곱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2개가 될 때까지 곱했더니 여기 2라고 써있는 게 아니라 4라고 써있다? 3개까지 곱했을 때 여기에 이건 똑같이 3이라고 써있네? 그럼 5하고 2를 가지고 4라는 숫자를 표현하고 5하고 3을 가지고 3이라는 숫자를 표현했으면 좋겠거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플러스 1인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플러스 1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녀석의 값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플러스 1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해된 거 맞니? 여기까지 정확히 쓰면은 다 해서 알개가 곱해져 있는 상황인 거네. 된 거 맞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7p5라고 쓴다면 곱배값이 7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은 녀석의 값을 5개까지 곱한다는 얘기니? 그때 마지막 숫자는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플러스 1이 맞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가지고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씩 작은 숫자를 알개가 될 때까지 곱하기만 하면 돼. 그런데 이걸 좀 다르게 써보려고 하거든? 이걸 좀 다르게 써보려고 하는데 얘가 NPR의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은 좀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승이라고 하는 걸 배워. 계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느낌표를 계승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영어로는 팩토리얼이거든, 팩토리얼. 이 느낌표 이름이 팩토리얼이야. 근데 앞으로 선생님이 발음할 때마다 앞으로 니네한테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말하는 순간은 개빡치거든. 말이 너무 길어. 팩토리얼, 팩토리얼. 그래서 앞으로는 2팩, 3팩이라고 칭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네. 3팩이라고 한다면 의미하는 거는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라는 얘기야. 2팩이라고 한다면은 2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이 값은 2가 될 테고, 이 값은 6이 될 테고, 1팩의 값은 누구겠어요? 근데 계승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n 팩토리얼 n팩의 값을 우리는 n부터 1까지 곱한 거라 정의하거든? 근데 n값은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4팩은 누구냐? 5팩은 누가 돼? 6팩은 누구야? 6만 더 곱하면 되잖아. 여기까지는 숫자로 답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답에 느낌표를 달고 답을 쓸 거야. 너무 커지니까. 여기까지는 보통 산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답에 팩토리얼을 씁니다. 객관식 보기가 다 그렇게 팩토리얼로 표기하도록 유도합니다. 딱 한 가지는 자연수 팩토리얼만 정의하는데 요 녀석의 값은 좀 특별한 녀석이야. 요 녀석의 값은 이제 하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부터 1까지 곱해진 게 n 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분자에 써있는 녀석의 값이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쭉 곱해가지고 n-1 플러스 1이잖아, 분자가. 여기 써있는 숫자가. 근데 뒤에다가 없던 녀석의 값인 바로 1 작은 n-r, n-r-1을 쭉 해가지고 3, 2, 1까지 다 곱하려고 하거든? 없던 걸 분자에 곱했어. 어떤 값을 분자에 곱하면은 분모에도 없던 값을 곱해줘야 되겠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똑같은 거 맞죠? 그럼 분자는 n부터 한 개도 빠짐없이 1까지 다 곱한 것 같은데? n부터 1까지 곱해져 있잖아, 지금. 그걸 우리는 n팩이라고 쓴다고? n부터 1까지 곱해진 거? 근데 분모의 값은 n-r부터 1까지 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의 값은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납득됐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순열의 값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작아지는 걸 알게 곱해서 산수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산수하면 돼. 산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자, 그럼 산수를 해볼까요, 지금부터? np1이 뭘까? 네, n부터 한 개가 될 때까지만 곱하세요. np2는 뭐가 될까? 그러네, 곱하지 말자. 이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n 곱하기 n-1. np3의 값은 누구예요? 하나씩 작아지는 걸 3개까지 곱하라고? 그럼 npn은 뭐가 될까? n부터 몇 개 곱하라고? n개. n부터 n개 곱하면 결국 뭐가 되겠어? n부터 1까지 다 곱해야 되잖아. 그게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건가? 이거는 전부 다 쌤이 첫 번째 걸로 계산한 거네? 그럼 np 빵의 값은 뭐가 될까? n부터 시작해서 빵개가 되게끔 곱하는 재능이 있니, 니네한테? n부터 시작해서 빵개가 되게끔 곱할 수 있냐고. 한 개면 한 개 곱하면 수 있는데, 빵개 못 곱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밑에 거한테 대입해보자. 똑같은 공식이니까. 밑에 거한테 대입하면은 이 값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그럼 결국 n팩분 n팩이네? 한 가지네? 오, 느낌 이상하다. 여러 개 중에 빵개를 뽑아서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금. 빵개를 뽑았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데려왔다는 얘기고 아무것도 배열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왜 한 가지지? 희한하네. 즉, 경우의 수를 셀 때, 순열의 경우의 수를 셀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자체를 한 가지로 세겠다는 얘기 같아. 세 번째 거는 이거는 위에 걸로 푼 거잖아. 밑에 걸로 풀어볼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앞에 거 팩토리얼.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부모가 누구니? 부모가 밑에 있는 두 번째 걸로 풀었더니 부모가 0팩이야? 아까 선생님 0팩에 대해서 얘기 안 해줬었는데 그렇다면 0팩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아, 이제 될 거 다 배웠어. 첫 번째 걸로 풀던지 두 번째 걸로 푸세요. 첫 번째 거는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할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n-r 팩토리얼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p1은 누구예요? 10p2는 누구예요?
10P, 10은 누구예요? 10팩인가요? 10P 빵은 뭐예요? 네, 아무도 아지 않은 거 한 가지라고? 선생님, 진짜 근데 이게 맞긴 맞아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한번 해봐요, 너. 7P 해봐요. 첫 번째 걸 풀면 7 곱하기 6이잖아요. 두 번째 걸로 풀면은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앞에 것 팩토리얼. 진짜 똑같이 보여줘요. 알겠어요? 5431로 곱했습니다. 분자의 값은 76543일이라고? 어차피 5431이 약분되니까 7 곱하기 똑같은 거 맞죠? 순열은 이게 답니다. 이제 우리의 뇌가 자꾸 초기화시킵니다. 방금 배웠어? 얼마나 쉬워. 단순하잖아. 공식 두 개. 공식 두 개 앞으로 숫자만 연락 대입하세요. 엄청 쉬워. 핵심은 MPR이라는 녀석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서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까지 해준 게 순열입니다. 두 번째, 순열을 다 배우고 나면 조합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이건 집합에서 우리가 해본 것 같아. 내가 원소가 이렇게 1, 2, 3, 4가 있어.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 집합을 만들려고 해. 집합은 몇 가지가 있죠?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 집합 몇 개 만들 수 있냐고. 네, 부분 집합 4개 만들 수 있죠? 원소의 개수가 3개짜리 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어? 아니,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랑 한 개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고 대칭된다고 했잖아. 똥멍청이들! 자, 원소의 개수의 값이 2개가 되는 건 몇 개를 만들 수 있어요? 뭘 고민하니? 도대체 뭘 고민하니? 뭘 고민하는 거야 도대체? 6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4개의 숫자 중에서 한 개의 숫자 내려온 거니? 4 숫자 중에 하나 내려온 거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 이건 4 숫자 중에 3개 내려온 거지. 이건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 내려온 거니? 조합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조합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C라고 하는 걸 사용할 건데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컨비네이션이야. 거기서 조합이라고 하는 저 말에서 C를 따가지고 올 건데 우리는 앞으로 NCR이라고 하는 걸 산수하려고 해. NCR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기만 한 거. 그러면 MPR이라는 녀석의 값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까지 한 거잖아. 그러면 이건 더 많은 짓을 했으니까 NCR보다는 경우의 수가 더 크지 않을까? 이건 뽑기만 한 거, 이건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한 거. 앞이 게 당연히 클 겁니다. 가끔씩은 같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4P 1의 값이 누구야? 4P 1의 값은 4지. 사실도 4거든. 같을 때도 있거든. 하지만 순열의 값이 조합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뽑은 다음에 배열까지 있으니까. 그럼 선생님 이렇게 물어볼게. 자, A, B라는 두 개를 일렬로 배열한 건 몇 가지야? A, B, B, A 두 가지죠. A, B, C라고 하는 세 개를 일렬로 배열한 건 몇 가지야? 6가지? 그게 2팩, 3팩 아닌가? 니네 선착순으로 뛰어갔다 돌아와. 제일 앞에 3명, 그 다음 2명, 그 다음 1명이네. 3, 2, 1. 4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는 4팩인 거네. n명의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는 n팩인가? 그러면
NCR과 NPR의 차이점. NCR은 뽑기만 하는 거잖아. 일렬로 배열할 필요가 없잖아. NPR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그게 다 말로, 선생님 수식을 다 니네한테 말로 머릿속에 입력하는 중이거든? 왼쪽에 있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은 다음에 뽑힌 R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 NCR의 값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기만 한 경우의 숫자. 그러니까 뽑은 다음에 R개를 일렬로 배열해야 되니까 R팩을 곱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아까 했던 공식한테 아까 우리는 NPR 다 배웠잖아. NPR 배웠으니까 NPR의 값을 R팩으로 나누게 한 녀석의 값이 NCR이겠네? 그럼 해보자. 아까 두 가지였잖아. NPR 공식은 두 가지였잖아. N부터 시작해서 몇 개까지 곱해? N-R 플러스 1까지 곱해? 그 값을 R팩으로 나누게? R팩은 R부터 1까지 곱한 거? 또 하나의 공식은 아이고야. 분자가 NPR이고 이게 NCR이지. R팩으로 나누면 분자가 NPR, 분모가 R팩. 또 다른 공식은 N-R팩분의 N팩의 값이 이게 NPR이었나? 그걸 R팩으로 한 번만 더 나누게 하라고? 이제 이게 조합 공식이겠네? 자, 그러면 이제 해봅시다. NC1을 구하려고. NC의 값은 첫 번째 걸로 써볼까? 첫 번째 걸로 쓰면은 n부터 한 개까지만 곱하세요. 아니야, 분자는? 분모는 r부터 1까지 곱하는 걸 분모라고 하잖아, 지금. 근데 분모에 1이 있으니까 이것만 쓰면 될 것 같은데? 1부터 1까지 곱한 거? 나 지금 첫 번째에다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 건데 적용하게 되면은, n팩이 앞에 거 팩토리얼, n-r팩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순열이면 이게 끝인데 조합은 뒤에 거 팩토리얼 한 번만 더 쓴다고? 그럼 n부터 1까지 곱한 거에서 n-1부터 1까지 곱한 걸 약분하면 n이 하나 남겠다. n-1부터 1까지 다 약분했으니까. nc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순열로 계산하면 순열이 분자라서 순열의 값은 n부터 2개 곱한 거, 분모의 값은 2팩, 2부터 1까지 곱한 거. 그럼 NC3이라는 녀석은 앞으로 빨리도 되겠다. 분자의 값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3개 곱할 건데 분모의 값은 3팩 3일만 쓰면 되겠다. NCN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NCN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n개부터 n개가 되도록 n부터 곱할 거잖아. 그럼 분자가 n부터 다 곱하면은 n부터 1까지 다 있는 건데 분모는 n팩으로 나누게 해야 돼? n팩분 n팩이네. 그러니까 NCN의 값은 1이겠네? 그럼 NC빵의 값은 또 누구야? NC빵은? NC빵은 분자가 NP빵이잖아. NP빵은 1이었잖아. 근데 분모는 0팩이겠네. 분모는 R팩이니까 0팩일 거 아니야? 0팩은 1이잖아. 1분의 1이어서 1 나오겠네. 자, 이제 가르칠 건 다 가르쳤는데. 가르칠 건 다 가르치긴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 크가의 합의법칙, 고배법칙부터 출발합니다. 합의법칙은 또는이 나왔을 때 합합니다. 고배법칙은 그리고 동시에 연속해서 이때는 곱해서 구할 겁니다.
순열이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알개를 뽑아가지고 뽑힌 알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숫자입니다. 구하는 방법은 n부터 곱하기 시작해가지고 전체 개수가 알개가 될 때까지 곱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앞에 것 팩토리얼 분자,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분모. n개 중에 빵개를 뽑는 경우의 숫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거 자체를 한 가지로 쓸 겁니다. np이면 n부터 한 개만 곱해. np면 n부터 두 개 곱해. npn이면 n개 중에 n개 다 곱해. 0팩은 정체가 1입니다. 조합의 값은 NCR인데 NCR의 값은 일렬로 배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순열의 경우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렬로 배열한 걸로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값은 R팩이었을 때 R1을 쭉 해가지고 R개가 곱해져 있으면 내가 1까지 곱한 게 분모했을 건데 분자의 값은 NPR이니까 이거 쓸 수 있다고? 이 녀석은 매우 시험 단순합니다. 만약에 NCL이 있으면은 한 개 한 개, NC가 있으면 두 개 두 개, 세 개 있으면 세 개 세 개. 지금 이 얘기한 겁니다. 이해된 거 맞죠? 또 다른 공식은 여기 있는 녀석의 분모에 R팩만 추가해 준 거. n-R팩 앞에 것 빼기 뒤에 것 팩토리얼, 뒤에 것 팩토리얼, 앞에 것 팩토리얼. 여기는 순열의 값을 R팩으로 나누기만 한 거. NC빵의 값은 누구인가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빵개를 뽑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건 한 가지입니다. NCN의 값은 누구인가요? 네, 이거의 의미가 1인 거는 한 반에 30명의 애들이 있다고 쳐봐. 그 30명을 다 뽑는 경우는 그냥 한 가지야. N개 중 N개 다 뽑는 건 한 가지. 자, 이러면 선생님이 공식은 다 소개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오늘은 전반적인 거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푸는 건 금방 풉니다. 첫 번째 문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총 36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온 눈의 숫자 합의값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지금 또는이기 때문에 더해서 구하겠네요? 뺄 건 있나 확인해 볼까? 뺄 거는 15의 배수는 빼야 되는 거 아니야? 15의 배수의 값은 빼야 되는데 15의 배수는 나올 리가 없는 것 같은데? 주사위 눈의 값을 합해가지고 절대 15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주사위 눈의 값이 3, 6, 9, 12까지만 합이 나올 수 있나? 주사위 눈의 합의값은 최대가 12니까 합의값이 5가 나오는 게 5의 배수인 경우는 50. 자, 3의 배수인 게 몇 개 있어? 3의 배수가 나오는 건 1, 2, 2, 1. 손가락이 어떻게 두 개가 네 개, 뭐지? 정체가? 자, 합이 3이 되는 건 1, 2하고 2, 1 두 가지인가요? 합이 6이 되는 건 몇 가지죠? 합이 6이 나오려면 1, 5, 2, 4, 3, 3, 4, 2, 5, 1 손가락 5개만 접으면 될 것 같아요. 합이 9가 되는 거 찾고 있습니다. 3, 6, 4, 5, 5, 4, 6, 3 이해된 거 맞죠? 합의값이 10인 건 6, 6인가? 합의값이 5인 거 찾고 있습니다. 1, 4, 2, 3, 3, 2, 4, 1 된 거 맞아요? 합이 10인 거 찾고 있습니다. 4, 6, 5, 6, 4 된 거 맞죠? 자, 이거 더하기는 못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곱의 법칙입니다. 곱의 법칙이 다음 다항식에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앞에 있는 식에 있는 항이 PQ가 있고 뒤에 있는 항이 XYZ가 있으니까 전개했을 때 6번 곱했을 때 2개하고 3개 곱한 6번 곱했을 때 절대로 동류항이 생기지 않습니다. 동류항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곱한 거 모두 서로 다른 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거 2개, 뒤에 거 3개 곱한 모든 경우의 수 6가지가 각기 다 다른 항입니다.
네, 말된 거 맞나요? 두 번째 건 180이라는 숫자의 양의학수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양의학수의 개수와 양의학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자, 12 가지고 얘기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10이라는 숫자는 양의학수가 6개 있잖아. 1, 2, 3, 4, 6, 12, 6개 있나요? 그것들 6개인데 합의값은 누구야? 빨리 해. 여기야. 빨리빨리 얘기하라고. 날 새겼다 이것들아. 언제 더 할 거야? 아, 28이네요. 강력한 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의 개수는 6개인데 합의값은 28인데 이것들에 대해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1이라고 하는 거는 2가 빵개, 3이 빵개 있을 때 1입니다.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가 한 개, 3의 값이 빵개 있을 때가 있고요. 3의 값은 2가 빵개, 3의 값이 하나 있을 때 4의 값은 2가 두 개, 3의 값이 빵개. 2가 한 개, 3이 한 개. 2가 두 개, 3이 한 개 있을 때가 12입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러면 숫자 2라는 녀석을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하든지 않던지 한 번 사용하든지 두 번 사용하는 게 숫자 2의 사용 방법이고요. 숫자 3의 사용 방법은 안 사용하든지 한 번 사용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숫자 2를 사용하는 방법 3가지, 숫자 3을 사용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6개입니다. 왜 이렇게 계산을 할 거냐면 소인수 분해했더니 2는 2개 있고 3의 값은 하나 있는 게 10이기 때문에 2가 2개까지 제공되고 있으니까 2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거나 한 번 사용하거나 두 번 사용하거나 여기는 지수의 값에 1을 더할 겁니다. 3의 값이 하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거나 지수에 있는 값 1한테 1을 더했습니다. 이게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지수의 값한테 1씩 더해서 곱하기. 이런 거 맞나요? 합의값 28이었습니다. 합의값 28이었는데 어떤 숫자의 영승의 값은 1입니다. 자, 이 녀석의 값을 인수분해하면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3의 0승, 3의 1승 이것들을 전개한 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까지 1 더하기 3의 1승까지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7, 4, 28 된 거 맞죠? 그러니 2의 제곱이 있으면은 1부터 출발해서 2의 제곱이 나올 때까지 쓰세요. 3의 1승이 있으면은 1부터 출발해서 3의 1승이 나올 때까지 쓰세요. 그 다음에 곱하면 약수의 총합입니다. 자, 숫자로 납득시켜 드렸으니까 이제 문자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떤 녀석을 소인수분했더니 A의 P승, B의 Q승이 나왔습니다. 약수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 네, 각각 지수에 있는 숫자에 1을 더한 다음에 곱할 겁니다. I 되는 거 맞나요? 자, 총합의 값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1부터 출발해서 A의 P승이 나올 때까지 쓰세요. 1부터 출발해서 B의 Q승이 나올 때까지 쓰세요. 이게 끝입니다. 뭐 이거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 쓰세요. 하나 더 쓰세요. 되는 거 맞나요? 앞으로 양의학수의 개수하고 양의학수의 총합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자, 소인수 분해하려고 합니다. 36 곱하기 3인가? 2가 2개, 3이 3개? 약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12개인가? 총합의 값도 구해볼까? 총합 어떻게 하자고? 1, 2, 4까지만 더해? 1, 3, 9, 27까지 더해? 따라서 7, 40, 280? 이런 거 맞나요?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의 값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을 거야. 잊어버리면 큰일 나. 자, 경로의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속해서 갔을 때는 곱해서 구할 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4개의 지점 A, P, Q, B라는 4지점이 있는데 같은 지점을 한 번만 지나고 A지점에서 출발해서 B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A에 출발해서 B로 도착하고 싶거든? 그럼 A에서 출발할 때 P를 거쳐 가거나 또는 A에 출발해서 Q를 거쳐 갈 수 있습니다.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이거 4 곱하기니까 8가지? A에서 Q를 거쳐 가는 건 6가지? 그럼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의 숫자는 몇 가지일까요? 48가지? 뭐가 돼야? 사기쳤는데. 왜 더해? P를 거쳐 가거나 또는 Q를 거쳐 가는 건가요? 또는이니까 경우의 수는 더해서 구하나요? 상현이하고 은주가 각각 같은 지점은 한 번만 지나고 A 지점에 출발해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상현이가 P를 거쳐가고 은주가 Q를 거쳐가는 경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상현이가 Q를 거쳐가고 은주가 P를 거쳐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난 지금 하고 싶은 말 다 얘기했는데 당신들 귀로 집중해서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상현이가 P를 거쳐갈 겁니다. 상현이가 P를 거쳐가는 경우는 몇 가지죠? 은주가 Q를 거쳐가는 건 몇 가지죠? 이번에는 상현이가 Q를 거치는 거는? 은주가 P를 거치는 거는? 자, 그러면은 답은 이게 답일까? 자, 3개 더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죠? 첫 번째 플러스, 두 번째 플러스, 세 번째 플러스. 뭐가 잘못됐죠? 그럼 너희는 문제를 읽으면서 생각할 때 그리고인지 또는인지를 염두하지 않고 아까 선생님 말을 들었던 거야. 상현이가 P를 거쳐가고 그리고 은주가 Q를 거쳐갈 때 상현이가 P를 거쳐가고 그리고 은주가 Q를 거쳐갈 때 또는 상현이가 Q를 거쳐가고 그리고 은주가 P를 거쳐갈 때 또는 더하고 그리고는 곱하고 그래서 48, 48, 96인가요? 그리고인지 또는인지 정도는 문제 읽으면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 나오면 애들 많이 틀립니다. 다음으로 갔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방법과 돈을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돈을 지불하는 금액과 지불하는 방법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꼭 이렇게 푸세요 하는 약속 파트라서 처음에 배울 때 똑바로 배우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호주머니에 50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3개, 50원 하지 말자. 10원짜리로 하자. 10원짜리가, 50원짜리로 할까? 50원짜리도 3개 있다고 쳐볼게. 지불하는 방법, 지불하는 금액, 먼저 이거부터 해볼까? 100원짜리 1개, 50원짜리 2개. 자, 지불하는 방법은 내 주머니에 그럼 동전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냐? 동전 3개 있으면은 동전을 주머니에서 동전을 끄집어낼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가 몇 가지인지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50원짜리를 꺼낼 수 있네? 50원짜리를 꺼낼 수 있고, 50원짜리 2개 꺼낼 수도 있고, 100원짜리만 꺼낼 수도 있고, 150원 꺼낼 수도 있고, 200원을 꺼낼 수도 있나? 손을 넣었다가 아무것도 끄집어내지 않는 경우는 세지 않으려고 해. 그걸 우리는 빵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고 표현해.
그럼 끄집어내긴 끄집어낼 거야. 자, 지금 지불하는 방법이 몇 가지였어? 50원짜리 꺼내기, 50원 두 개 꺼내기, 100원 꺼내기, 150원 꺼내기, 200원 꺼내기, 다섯 가지? 어? 그런데 그 중에서 지불하는 금액은 몇 가지일까? 50원, 100원, 200원, 150원도 있었구나. 네 가지인가? 왜 얘가 크지? 뭐 때문에 그러지? 다섯 가지가 아니야? 잘못했어? 50원짜리 꺼내기, 50원 두 개 꺼내기, 100원 꺼내기, 100원 하나 50원 하나 꺼내기, 100원 하나 50원 두 개 꺼내기. 다섯 가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착각하고 있나? 말을 해. 그럼 써줘? 알아서 쓸게. 50원만 꺼내기, 50원 두 개 꺼내기, 100원 한 개 꺼내기, 100원 한 개, 50원 한 개 꺼내기, 100원 한 개, 50원 두 개 꺼내기.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맞는데? 된 거 맞아요? 다섯 가지야. 근데 문제는 얘네가 같은 금액이네. 100원, 100원이네. 그러니까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50원, 100원, 150원, 200원 네 가지지? 자, 그런데 50원 두 개 가져가서 슈퍼 가가지고 아줌마 100원짜리 바꿔주세요. 니는 슈퍼마켓 아줌마 편의점. 50원 두 개 가지고 와서 아줌마 100원짜리 바꿔주세요. 아줌마 바꿔주냐? 바꿔주지. 50원 두 개가 모여서 100원이 되면은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환전하려고 해. 일단 지불하는 방법은 그냥 주어진 값에서 100원이 한 개 있기 때문에 100원이 한 개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50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지불하는 방법은 안 내거나 하나 내거나 두 개 내는 방법이 있다. 일씩만 더하면 되겠네. 근데 그 중에서 아무것도 안 꺼내는 한 가지는 빼야 돼. 그건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거든. 그래서 다섯 가지. 하지만 금액이라고 하는 녀석은 100원짜리 하나를 50원짜리로 바꿔주는 환전을 해주면 50원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 50원 4개를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 빵원 지불하는 경우 뺐어. 자,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 자, 3개 있으면 지불하는 방법은 5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4가지. 100원 지불한 것도 4가지, 50원 지불한 것도 4가지. 1 빼려고. 자, 50원 3개가 있어, 우리한테. 잔돈을 환산하려고 해 100원짜리 만들고 싶어? 50원 3개 가져가서 그 중에 2개를 100원으로 만들 수 있니? 그럼 100원짜리는 50원짜리 다 환전해야 돼. 50원이 모여서 100원이라는 돈이 되면은 100원짜리, 50원짜리 낮은 단위로 바꿔줘야 돼. 100원 3개 모여서 500원이 되나? 네. 와, 편의점 아줌마가 그냥 이런 얄팍한 수단을 사용하는 년 이러면서 욕할 거 아니야. 100원짜리 3개 모여서 500원 안 되지. 500원짜리 돈은 100원짜리 돈으로 환전하면 안 돼. 그러면 결과적으로 500원 3개 있을 거고 100원짜리 3개를 50원으로 바꿨더니 50원 9개 있나? 100원이 3개가 6개에 50원 됐으니까 50원 9개 있지. 이것만 가지고 지불하는 방법을 생각하려고 해. 5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4가지, 50원은 10가지. 그 지불한 금액의 가지수는 39가지야.
자, 이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00원이 4개, 50원 3개, 10원이 3개 있습니다. 일단 지불하는 방법이 지불한 금액보다 경우의 수가 클 겁니다. 더 큰 경우의 수, 방법의 경우의 수 구하고 있습니다. 100원짜리는 5가지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고 50원은 4가지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고 10원짜리는 4가지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빵원을 지불하는 건 세지 말아요. 몇 가지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숫자를 구하세요. 단위 환전하는지 확인해야 돼. 50원이 3개 있네? 그 중에 2개 가지고 100원으로 만들 수 있네? 그럼 100원짜리 싹 다 50원으로 만들어야 돼. 100원이 4개밖에 없어. 100원이 4개 있으니까 100원 4개를 아이고 10원짜리네? 1000원짜리 없네? 500원짜리 없네? 나 지금 뭔 소리 한 거야? 다시 10원인지 착각했네요. 10원 3개가 모여서 50원 되나요? 안 되면 50원 10원으로 안 바꿀 거야. 50원 3개가 모이면 100원이 되니까 100원짜리 50원짜리 바꿀 거야. 그럼 50원이 몇 개 있어? 15는 3개 있나요? 50원짜리 지불하는 방법은 5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몇 가지? 12가지? 1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47인가? 이렇게 풀 겁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10원짜리가 6개, 100원짜리가 4개, 1000원짜리가 1개 있습니다. 이것들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는 금액의 수라고 했네. 먼저 방법의 수를 구할까? 문제는 구하라고 안 했는데 7가지, 5가지, 2가지. 이제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10원 6개가 모이면 100원이 되나? 안 되죠? 100원이 4개 모이면 1000원이 되나? 안 되죠? 그럼 이건 단위를 환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방법의 수하고 금액의 수는 동일할 겁니다. 산수해볼까? 69? 69 맞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이건 방법의 수도 구하고 금액의 수도 구하라고 합니다. 1000원짜리 5개 있습니다. 500원, 5000원짜리가 2개 있습니다. 만원짜리는 1개 있습니다. 거기서 1 빼겠습니다. 몇이야, 이번에? 35? 자, 이번엔 금액의 수입니다. 지금 먼저 1000원짜리 5개 모이면 5000원 되니? 5000원짜리는 1000원짜리로 바꿀 거야. 5000원짜리 2개가 모이면 만원이 되니? 그럼 만원짜리 5000원짜리로 바꿀 거야. 결과적으로 단위를 싹 다 1000원짜리 다 바꿀 거야. 만원이 1개, 이것도 만원이네? 2만원이네? 2만원짜리 1000원짜리로 바꾸면 20개인가? 그럼 25장이 1000원이네? 25장에 1000원이 있기 때문에 지불하는 방법은 26가지 방법을 지불할 수 있는데 빵원은 빼세요. 되는 거 맞나요? 이 정도 연습시켜드렸으면 앞으로 항상 맞출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색칠하기 이웃한 건 다른 색을 칠하세요. 각 영역은 한 가지 색만 칠하세요. 색깔은 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5개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냐? 그지?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배울걸? 인접한 영역이 많은 거 먼저 칠하세요. A라고 하는 영역은 인접한 곳이 2군데인가? B라고 하는 영역은 인접한 영역이 몇 군데야? D의 값은 인접한 게 2군데, C의 값은 인접한 게 3군데인가?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B, C, A, D 순으로 색칠하려고 합니다. 4개 영역에 색깔이 5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 다른 색을 칠하세요. 한 가지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한다고 했지? 첫 번째 문제가 다른 색을 칠하라고 한 거구나? 그럼 첫 번째 문제는 B에다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C에다 칠하는 거네. A는? D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른 색을 칠하라고 하니 앞에서 칠했던 색은 또 칠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같은 색은 중복 사용해도 괜찮아. 인접한 곳은 다른 색을 칠해.
자, 먼저 B에다 먼저 색칠하려고요. 그건 5가지 확실한 것 같은데? 그 다음 C에다 칠하려고요. C는 인접해 있잖아. 그럼 4가지를 칠하려고 하니까 지금 색깔 2개를 칠한 거니? 서로 다른 색 2가지 색 칠해져 있어? 그럼 A에다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이 두 색깔 P에서 3가지 중에 칠하면 되겠다. 내 말이 어렵나? 여기다 빨간색 칠하고 여기다 파란색 칠했으면 빨간색, 파란색 칠하면 안 되잖아. 색깔 5개 준비되어 있고 2개는 칠해져 있으니까 3개 칠해야 되잖아. 3개 중에 하나를 칠하려고 합니다. D에다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안 들렸어. 네. 요거 2개만 피하면 되지. 똑같은 색도 칠해도 되지, 지금은? 이건 못하겠는데? 맞나요? 자, 여기까지가 경우의 수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